초기에 효과 좋으셨던 분은 거의 이제 골룸처럼 좀 머리카락이 막 다 빠져서 오신 여자분이었는데 한 달 후에 정말 머리를 막 이렇게 묶어서 오실 정도로 그런 분이 또 있고. 근데 이거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 머리가 확 자라는 거 없나? 오, 이런 게 있네? 잠깐만. 이거는 최경희 원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가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네. 탈모약을 먹고 있거든요. 오.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탈모약이라고 해서 머리가 막 자라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탈모가 진행되는 걸 좀 막아준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머리를 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은 많은 탈모 환자분들이 그 치료하면 이 머리가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탈모 치료의 목적은 머리가 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탈모가 일어나서 모낭이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 그 사라진 모낭에서 뭔가 모낭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 그 개념은 아닐 수 있지만 탈모 환자들은 이제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탈모인 거를 인식하는데 이 시들시들한 머리카락에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가늘어지는 머리도 점점 굵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늘어진 다음에는 빠지는 거니까 굵어지면 덜 빠질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덜 빠지고 굵어지면서 얘가 더 많이 자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 머리가 자라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치료의 효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더 자랄 수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두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두피가 머리 피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피도 결국은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을 힘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두피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 두피를 튼튼히 하자라는 방법으로 두피에 영양주사를 넣어주기도 해요. 그 영양주사가 하는 역할은 결국 모낭을 튼튼히 해주는 거죠. 네. 이 모낭이라고 하는 게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주머니니까 그 주머니가 튼튼하면 머리카락이 튼튼히 붙어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얘가 빠지지 않고 계속 잘 자랄 것이다. 네. 해서 이제 모낭을 튼튼히 하는 주사를 놔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기세포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주사. 네. 저 예전에 이게 줄기세포를 가지고 좀 떠들썩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럼 그 줄기세포인 건가요? 네, 맞아요. 황우석 박사님의 그 줄기세포 맞는데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그래서 다소 오해도 좀 있고 또는 무조건 좀 아니다라고 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그냥 세포예요. 우리 몸에는 3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있죠. 근데 그 세포들이 각각 다 자기 기능이 있어요. 뭐 눈을 이루고 있는 세포, 뭐 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 네, 또 피부를 이루고 있는 세포, 다 각각의 자기 역할들을 하는데 그 중에 줄기세포도 우리 몸에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는 자기 기능 또 자기 역할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복제해서 자기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른 세포들처럼 이 줄기세포가 하는 일 중에 다른 세포와 다른 점은 다른 세포가 비실비실하고 병들어 있고 힘들 때 그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을 한다면 비실비실하고 퇴화되는 이 모낭세포를 줄기세포로 살려서 모낭세포가 튼튼해지면 거기서 자라는 모발도 튼튼히 올라오게 하자라는 이제 취지의 그런 목적의 이제 치료 방법인 거죠. 선생님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게 줄기세포를 뭐 하고 하는 게 외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어렵다, 금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그 배양한 줄기세포를 다시 치료에 사용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이런 로컬에서는 배양을 해서 다시 치료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을 하지는 않고요. 당일 추출해서 당일 시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딱 줄기세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줄기세포 인자를 넣어준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네. 우리 몸 안에는 이제 줄기세포 인자 그리고 또 케모카인 리간드 12 뭐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CD34라고 하는 마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결국 우리 몸 안에서 다른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와주고 또는 그 세포로 변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생을 시키더라. 그래서 결국은 CD34를 가지고 있는 이 세포막에 그거를 마커로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모낭을 살리기도 하고 주변 혈관을 살리기도 하면서 이 두피의 환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물질들을 두피에 넣어주면 비실비실했던 내 두피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재생이 되면서 내 모발도 같이 이제 튼튼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약간 과정이 좀 뭔가 거창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나는 그냥 탈모 치료 좀 받으러 왔는데 막 줄기세포 막 있고 그러면 좀 과정이 긴 건가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아 정말 10년 전만 해도 네. 이 병원에 뭐 랩실이 있고 정말 정교한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정말 간단하게 줄기세포만 딱 추출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피를 뽑고 한 30분 후면 그 추출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비교적 간단히 빠른 시간 안에 이 CD34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세포들을 꺼내서 다시 그거를 두피에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 바로 한 번 맞으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몇 번을 뭐 꾸준히 맞아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정말 한 번 하셨는데 정말 한 달 후에 오셨는데 머리가 확 자라서 오신 분이 있고 또는 다소 반응이 느려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두세 번 하신 분도 있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사람의 이 두피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이 탈모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는 조금 반응이 또 느릴 수도 있고 결국은 두피의 환경을 이제 좋게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두피가 많이 안 좋아서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 그때 가장 또 효과가 좋은데 정말 효과 좋으셨던 분은 거의 이제 골룸처럼 좀 머리카락이 막 다 빠져서 오신 여자분이었는데 한 달 후에 정말 머리를 막 이렇게 묶어서 오실 정도로 그런 분이 또 있고 근데 아무래도 노화 때문에 오신 분들은 좀 6개월에서 1년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은 한 10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85%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3년에서 6년 정도 계속 자라고 그리고 휴지기, 쉬고 있는 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빠지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쉬고 있는 애들은 한 10% 정도, 한 3, 4개월에 걸쳐서 쉬고 있고 그리고 한 5% 정도는 이제 퇴행기라 그래서 움츠러들고 빠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애들이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어느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근데 한 번 시술로도 충분히 두피의 이 환경을 튼튼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술보다는 빠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조금 비쌀 것 같기도 한데 비용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하면 될까요? 아, 비용요. 물론 이제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두피 관리하러 샵에 가시거나 뭐 미용실을 가셔서 하실 때 한 10회에서 20회 정도의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고 효과는 더 잘 보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확실한 거는 모발 이식보다는 쌉니다. 아니 한상구 원장님은 예전에 아, 캐스퍼보다 싸다 모발이식 괜찮다 네. 했는데 그럼 이거는 캐스퍼보다 훨씬 싸군요. 훨씬 싸죠. 한 줄기세포 한 3-4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이 탈모도 사실 형태가 많잖아요. 뭐 네. 유전형이 있고 뭐 스트레스성이 있고 뭐 여성들도 있고 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탈모에 이 줄기세포 탈모 치료는 가장 도움이 될까요? 네, 탈모의 원인이 진짜 다양하죠. 뭐 가족력이라고 해서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긴 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탈모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결국 머리가 빠지는 그 모양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두피에 이 머리카락이 안 붙어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안 붙어 있어서. 그럼 왜 안 붙어 있을까? 이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모낭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모낭과 모근이 있는 이 탈모 머리카락에 줄기세포가 효과가 좋습니다. 민머리라고 하죠. 네네. 이렇게 이제 머리가 점점 M자형으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넓어지면서 이 머리카락을 보면은 이 피부, 얼굴 피부처럼 맨들맨들하신 분이 있죠. 그분들은 이 치료, 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아, 소용이 없군요. 소용이 뭐가 없어요. 강해질 것도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모낭, 모근 세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포를 줄기세포를 넣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올라와야 돼. 아주 얇은 모발이라도 비실비실하든 뭐든 눈에 보이는 모발이 올라오면 그 모발은 살릴 수가 있어요. 아예 없어진 다음에는 모발 이식을 하셔야 되죠. 아,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럼 어찌 보면 뭔가 탈모가 뭐 이미 거의 다 끝난 사람보다는 탈모가 지금 진행 중인 사람들이 맞으면 제일 좋겠군요. 너무 좋죠. 그리고 탈모가 많이 진행돼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진행이 되어도 정말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올라오고 있는 게 확인만 되면은 거기에는 다 이 셀 치료가 가능한데 아예 빠져버렸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다 하면은 이게 이제 셀 치료는 좀 힘들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한다, 막 우수수 빠진다, 이때 줄기세포 치료하면 정말 효과가 좋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전에 뭐 주의사항이라던가 아니면 하고 나서 주의사항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빠지고 모낭이 안 좋고 이럴 때 그 시술을 받으면 그 모낭이 튼튼해지고 주변 혈류도 좋아지면서 머리카락이 잘 나는데 그런데 그 기능을 할 때 그 세포들이 사이토카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네. 사이토카인 반응 들어보셨죠? 네. 또 코로나 때 그 얘기가 한참 있어서 사이토카인 반응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반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사이토카인 반응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사이토카인 반응이 있거든요. 이 줄기세포는 이 자기 기능을 할 때 좋은 사이토카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중이라면 이 반응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나 소염 진통제처럼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요 이제 반응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요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그런 약들을 좀 드시지 말아라 라고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이런 시청자 질문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탈모로 고민인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탈모약을 먹다가 줄기세포 탈모 치료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줄기세포 탈모 치료를 받고 나서 탈모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이제 끊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사실은 계속 드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줄기세포를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탈모약을 좀 드시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탈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발 자체가 안 올라오는 거, 그리고면 이제 모근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근을 튼튼히 해주기 위해서 세포 치료를 해줬는데 주변 환경이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모근은 다시 비실비실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게 뭐 미녹시딜이라던가 아니면은 판시딜 이런 이제 영양제 같은 것도 드시면 이 두피의 환경을 좋게 하는 요소들을 이제 또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세포 치료하고 잘 자라는 모발이 주변의 영양을 받아서 이제 이 영양으로 인해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여전히 탈모약은 드셔도 된다. 하지만 나는 탈모약이 어떤 부작용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이제 좀 드시는 거 잘 챙겨 드시고 이제 건강 보조제로 이제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이러면 이제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줄기세포 탈모 치료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네. 좀 새로운 신세계를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탈모 고민인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탈모가 빠지기도 하지만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거든요. 뭔가 탈모를 내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탈모 관리와 탈모 치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어떤 병이든지 빠르게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은 길인데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줄기세포 탈모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